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73세의 한 남성이 침실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인은 뇌졸중도, 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사적인 습관, 즉 젊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지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년과 노년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전문가로 참전용사, 은퇴한 사업가, 그리고 가족의 든든한 아버지, 할아버지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도심의 분주한 진료실부터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사들이 간과하거나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위는 해롭지 않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오랫동안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행동이 이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 역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고 예전엔 익숙했던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남성들이 사적인 순간에 자주 저지르는 4가지 은밀한 실수를 다루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히며 결국 활력과 자신감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위험을 피하고 건강, 안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3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경험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래야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지식들이야말로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용한 실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혈액순환, 지구력,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몸이 피곤하거나 쇠약할 때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끝낸 뒤나 집안일을 마친 후, 혹은 더운 여름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런 사적인 순간에도 몸은 상당한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고 동맥의 탄력도 줄어들며 혈압은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생리적 긴장을 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장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이후 어지럼증, 호흡곤란,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박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74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원 일을 한 뒤 저녁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다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 마지막 행동이 결국 한계선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피로하거나 탈수 상태일 때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혈압 저하는 사정 직후의 일시적 혈관 반응과 겹치면 실신, 낙상,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이토록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일부는 잠깐의 일인데 괜찮겠지라고 넘기지만 그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원문 대비 수정 포인트 요약, 문장 구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반복 제거 어조는 전문적이면서도 시청자 친화적으로 조정 원문의 메시지와 흐름 100% 유지 긴장감과 의학적 신뢰성을 자연스럽게 강조. 진짜 위험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몸이 휴식을 요구할 때 억지로 무리하면 부담이 커지고 점차 지구력이 떨어지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분하며 마음이 편안할 때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깊게 호흡하며 몸이 준비되었을 때를 선택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험을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수가 예상 밖이었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이번에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서두르며 감정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이 시간을 소중히 즐기기보다는 그저 반복되는 습관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빠르고 조용하며 때로는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몰래 이루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시선, 종교적 신념, 그리고 나이 든 남성은 이제 성생활을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편견이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즐길 기회를 주기보다는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두름이 생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급하게 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몸은 여전히 가벼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호흡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마음은 분산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며 결국 심장과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합니다. 몸은 이런 상황을 쾌락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과 감정의 분리가 깊어집니다. 본래 위로와 안정의 시간이 되어야 할 순간이 기계적인 행동으로 변해버리고 진정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남성들은 끝난 후 공허함이나 거리감, 심지어 짜증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중이 부족할 때 혈류의 질이 떨어져 발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민감도는 감소하며 회복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과 존재감을 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해결책이 더 강한 자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긴장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깊게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그 결과 몸은 부드럽게 반응하고 마음은 차분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느리고 의식적인 경험을 선택한 남성들은 신체 건강이 향상되고 숙면을 취하며 불안이 줄어들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적 연결을 다시 느낀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느끼는 것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관심과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자주 서두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혹은 부끄럽다고 느껴서? 아니면 네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믿어서?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돌봄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편안하게 몰입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게 오래전이라면 이제 다시 그 감정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실수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나 감정이 아닌 그 행동을 어디서 하는가, 바로 그 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위험한 자세나 환경에서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서 있는 자세, 세면대 앞에 몸을 숙인 자세, 혹은 침대 가장자리에 선체로 하는 자세기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자세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압은 쉽게 변동하며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둔해지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빠르게 회복할 만큼의 유연성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서 있는 자세, 특히 미끄러운 욕실 환경에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피가 아래로 몰리고 무릎이 굳어지며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정 직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실신 위험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끝난 직후 몸을 돌려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쓰러졌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77세의 남성이었는데 샤워기 아래에서 실신해 엉덩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에게 심장병 이력도, 경고 증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수증기, 서 있는 자세, 그리고 혈압 저하기 세 가지가 합쳐져 완벽한 위험의 조건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고 1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비록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허리, 골반, 다리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 뻣뻣함, 신경 압박으로 이어져 성생활이 점점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안정감, 편안함,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된 앉은 자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발이 단단히 바닥에 닿고 등이 기대어 있으며 주변이 안전할 때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로 인해 갑작스러운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세의 변화 하나가 안전한 경험과 응급 실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안함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두르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돌봄의 행위로서 그 시간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품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최근 여러분은 사적인 순간에 스스로의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충분히 지지받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실수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온 것, 그 무관심이 결국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생식 기능이나 감각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미묘하고 섬세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설령 느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자극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반응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거나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느낌이 약해지고 만족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며 담담히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노화의 징후만도 아닙니다. 이는 종종 신체가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로 혈액순환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 신경 손상, 혹은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소한 변화가 어느 순간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상황이 이미 심각해졌을 때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각 저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가벼운 배뇨 불편이 잦은 야간뇨나 골반 통증, 전립선 비대, 심지어는 암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냐고 물으면 거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오래됐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인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나이 들며 변화는 생기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처럼 시작해 우리가 듣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감각의 둔화나 자극 유지의 어려움, 사정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이며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생식 기능은 혈관, 신경, 호르몬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면 다른 신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혼자 감추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감과 친밀감, 그리고 자기 몸과의 연결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진지하게 듣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성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간단한 혈액 검사나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시작됩니다. 몸은 60년, 70년 혹은 8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가 생길 때만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보낼 때에도 관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신호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은밀하지만 위험한 실수들을 떠올리며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기적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50세, 60세, 그 이후에도 진정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세우고 오랜 나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의 꾸준함, 매일의 반복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대의 많은 남성들은 불면, 뒤척임, 혹은 한밤중에 자주 깨는 문제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보이지 않는 손상을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늦게 잠들거나 잠들기 전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밤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밤에는 강한 빛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독서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 영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젊을 때의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섭취하며 술과 담배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오랜 세월 이어지면 심장, 간, 신장, 전립선에 보이지 않게 해를 끼칩니다. 저는 여러분께 극단적인 식단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과 조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흰쌀밥 대신 현미나 고구마를 선택하고 저녁 과식은 피하며 점심에 충분히 섭취한 뒤 저녁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이 나이에 많은 남성들은 야간요가 걱정되어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높아지며 신장결석이나 소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루 동안 고르게 물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몸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건강해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60세 이후 누구나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규칙적이고 무리가 없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원합니다.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걷거나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태극권,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몸이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해로운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흡연은 혈관과 폐, 심장에 큰 손상을 주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켜 생식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또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복부 비만, 당뇨, 관절 퇴화의 원인이 됩니다. 나쁜 습관 하나는 몸에 매달린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몸은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은 은퇴, 자녀의 독립,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로움이나 우울함, 방향 감각 상실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과 혈압에 영향을 주고 심장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를 만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즐거움은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플 때만 병원을 찾지만 사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환은 제때 발견하면 대부분 쉽게 관리되거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전립선과 심혈관계 검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불안에서 비롯된 과잉 걱정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제 환자 중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올해 69세인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강인한 인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죠.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지만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 대신 자위를 피로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지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리고 몸의 신호를 전혀 듣지 않은 채 그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또다시 그 습관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일찍 귀가하여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피로와 혈압 변동,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극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만 늦게 돌아왔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설명을 들은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무해하다고 여겼던 습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위를 단순한 기계적이고 은밀한 습관으로만 생각했고 몸이 사실은 존중과 올바른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원 후 김 선생님은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곤할 땐 쉬고 깊은 호흡을 하며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해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술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으며 요가와 명상 같은 부드러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이나 친밀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되 안전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이 완전히 이완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접근 방식을 바꾸자 단지 느낌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졌으며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건강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몸은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선택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인다면 60세 이후에도 몸은 회복하고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무력함의 시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현명하게 돌본다면 그 시기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그 작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주는 푸른 정원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든 간에 단지 하나의 올바른 결심과 매일의 작은 한 걸음이 몸과 마음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는 걸음을 조금 늦추고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그 신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평생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의 날들에도 온전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4가지 실수와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 목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많은 노년 남성들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밀함과 사적인 순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안전이 무시되거나 몸의 신호가 외면되는 현실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덜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부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지혜와 온전한 존재감,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관심 때문에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몸의 신호가 무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아왔습니다. 저는 대가를 치른 분들과 변화를 통해 삶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심장과 혈관, 자신감과 품위를 지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괜찮아 또는 별일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피곤할 때 억지로 해소하고 서둘러 끝내고 위험한 자세를 선택하거나 감각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해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 익숙한 습관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힘과 균형, 친밀감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회피이며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서 안전함과 능력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친밀함을 통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경험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시기와 마음가짐, 안전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흔히 피하려는 주제에 관해 말할 용기를 내고 매일 변하는 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는 항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이며 약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힘입니다. 목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두려움이나 침묵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명확함, 그리고 평생 쌓아온 삶에 대한 존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친밀함은 여러분의 힘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은밀히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세요. 서 있는 대신 앉는 것,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하는 것, 무시하기보다 귀 기울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나이, 경험이 준 존중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의식적이며 충만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바로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의 습관을 조정하거나,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거나, 단순히 자신의 필요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첫걸음이야말로 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선택은 단지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함께 우리는 노년에 얽힌 침묵을 깨고 나이가 들미 지혜와 품위,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 시기를 충만하게 살기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